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정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8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유료 관광객 숫자로 봤을 때는 상당한 규모죠. 그런데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이제 올해까지만 운영이 되는 한시 운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정선 관련 지역 이슈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최승준 정선 군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고향 정선 군수입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1월에 이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정식 개장한 이후에 18만 명이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운영 성과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어서 개장을 한 이후에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관광객이 많이 늘기 시작해서 입소문을 타면서 18만 명이 관람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의미 있는 것은 35% 정도가 교통 약자들이 이렇게 관람을 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또 휠체어를 타신 이제 장애인들 또 엄마 손을 잡고 따라온 아이들 이러한 그 교통약자들은 사실 케이블카가 없으면은 1,500m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 백파랑의 그 아주 경관을 사계절 또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이제 아주 또 백설이 장관이죠. 그러한 것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만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산업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민둥산과 함께 양대 그 산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지역 경제 5일장을 비롯해서 뭐 레일바이크나 또 우리 아리힐스 리조트나 또 화암동굴이나 이렇게 관광객 숫자가 더불어서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또 한 50여 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또 만들어져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한시 운영으로 돼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준비 기간 빼고 하다 보면 아까 실제로는 2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기간밖에 저희들한테 주어지지 않았죠. 지역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약속과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가 잘 돼 있고 운영도 잘 되니까 영구 전환을 지금 강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단순히 어떤 관광시설이 아니고 올림픽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할 때에 다른 경기장 시설들은 다 인위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점프대라든지 봅슬레이 루지 또 빙상 경기장 같은 것은 이렇게 시설을 하면 되는데 유일하게 활강 경기장만은 천연적인 그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IOC가 요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발 고도 차이가 800m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전체 스로프 길이가 3.5km 이상이 되는 IOC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이 딱 가리왕산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올림픽을 치렀던 것이고요. 또 바꿔서 말하면은 가리왕산이 없었으면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 올림픽 유산을 이것이 어떤 지역, 우리 정선 군민만의 자산이 아니고 이건 국가의 자산이거든요. 앞으로 존치해서 또 거기에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를 활용해서 지역 지금 뭐 지방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방 도시의 새로운 또 발전 모델을 또 만들어 갈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영구 존치하도록 전환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또 국가정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연계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 유치에 나서고 계신데 앞으로 뭐 일정이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아시는 대로 이제 1호 국가정원이 순천만에 있고요. 2호 정원은 울산에 있는 태화강 정원입니다. 두 곳 다 이제 영남과 호남, 이제 한반도로 보면 남쪽 끝단에 이제 치우쳐져 있고요. 중부 지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이제 국가정원을 도전 이제 하는 상황이고 또 이제 국가정원을 지정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청이거든요. 우리나라 국토의 6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작 산림을 기반으로 한 국가정원은 없습니다. 다 해안 수변형 정원이고 그래서 가리왕산의 이제 올림픽 국가정원은 숲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 정원 사업이 되기 때문에 네. 막 국민적인 공감대도 상당히 얻을 수가 있고 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중부 지역에 국가 정원이 조성이 되면은 서로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폭인도 좀 넓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네.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정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이제 정선군만의 아젠다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강원도 전체가 한 도시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선뿐이 아니고 정선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춘천시의 지방정원이나 또 강릉의 지방정원, 또 영월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원 사업들을 네트워킹해서 강원도 전체를 하나의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원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가면은 강원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영남, 호남 한 곳이 있으니까 이제 중부 지역에서는 예, 이 정선 가리왕산을 목표로 이제 또 산림형 정원이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정선의 이슈가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코로나19 지나오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강원특별법에서도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전에 논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이번에 3차 개정안에 규제 완화 내용 그리고 복합 리조트 추진 관련해서 지금 조항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강원랜드가 이제 설립된 지 24년 차를 맞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이제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에다가 특례 조항으로 담는 방안이 있는데 이 방안은 상당히 좀 위험한 그 요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내에 지금 뭐 전라북도나 제주도 같은 이제 특별자치도 또 인천광역시나 또 세종시 같은 데도 이제 특별자치도를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의 특례 조항으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은 그것이 이제 일반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에서 그렇게 해결했으니까 전라북도도 내국인 카지노를 특별자치도 법안으로 통과시키면은 그 거부할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왜 강원랜드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를 이제 역설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체부나 이렇게 실무선에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방법이 적당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원랜드만의 규제 완화를 목표로 그렇죠. 기왕에 이제 우리 폐광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독점 지위가 보장이 돼 있는 법안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아, 해법 찾기에 좀 신중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 멀리 봤을 때. 규제가 워낙 세게 걸려 있기 때문에 매출 총량제 이런 것들은 좀 치명적이니까요. 네네. 예. 강원랜드와 함께 이제 정부의 지속적인 카지노 규제 완화를 좀 촉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 좀 다른 게 이건 또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 때문에 이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도박장 이미지를 좀 벗어나서 가족형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이렇게 성장 발전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각종 규제에 얽매여서 사실 정상적인 그 기업 활동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많은 이제 뭐 동남아 국가의 뭐 싱가포르나 필리핀이나 또 베트남이나 뭐 이런 마카오 또 말레이시아 같은 그런 카지노하고는 판이하게 이제 출입할 때부터 입장료를 징수한다든지 또 신분이 노출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또 출입 일수를 제한을 하고 있고 또 24시간 이 카지노가 영업이 돼야 되는데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크로스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사실은 이제 도박 중독을 예방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오히려 그러한 규제가 도박 중독을 양산하고 있고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 매몰돼서 베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제한적인 상황 때문에 도박 중독을 막지를 못하고 있고 또 강원랜드만 규제해서 도박 중독이 예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열악한 게임 환경 때문에 많은 내국인들이 인근 지역의 카지노에 원정 도박을 하면서 연간 한 80만 명이 그렇게 해외 원정을 하면서 수십조 원의 소중한 여유화를 낭비를 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불법 사설 카지노가 뭐 홀덤
팝이라든지 또 카지노바 이런 시설로 이제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 또 온라인 불법 사설 카지노 시장 규모가 합법 카지노인 강원랜드 매출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그런 지하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서 강원랜드만 대상으로 더 이상의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규제 완화는 무의미한 것이다. 네, 이렇게 규제 보는 것이죠. 역효과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